천만 서울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서울시 의원들의 획기적인 조례 상품을 소개합니다. 도저히 사지 않고는 못 빼기는 알짜 조례 상품들만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라이크 커머스 10일. 와! 오늘 본격적으로 판매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이동엽 씨? 네, 맞습니다. 제11대 서울시 의원 한 분이 나오셔서요. 자기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조례 상품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와, 이 조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하시는 분들은 서울 라이크 커머스 10일 너튜브로 찾아오셔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들을 통해서 서울시가 봄처럼 꽃피는 새로운 지경을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분위기 후끈 달아오르게 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품 판매 의원 나와주시죠. 네, 이소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서울 라이크 커머스 시즌2를 맞아서 맞아요. 새롭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드릴 건데요. 원래 제작진하고 얘기했을 때는 한 30초는 드리자 했는데 우리 작가님이 아니다 한 15초 가자 했는데 15초 제가 또 바꿨습니다. 예. 11대 의원 아닙니까? 11초 드립니다. 아, 진짜 짧다. 11초 안에. 짧아요. 네. 빨리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네, 지금 시작인가요? 네,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1대 최연소 서울시 의원 이소라입니다. 떡잎부터 알아본, 키워온 정치인입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좀더 시간 더 드렸어, 신경 더 드렸어. 너무 10초만 짧게 더 됐는데. 드리면 10초만? 될까요? 네, 네, 네. 더 애절하게 부탁해보세요. 10초만. 오케이, 네, 좋습니다. 10초만. 가시죠. 10초 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최연소 비례대표 이소라 서울시 의원입니다. 떡잎부터 알아본 정치인입니다. 청소년 의회를 거쳐 당활동 또 성북구청장 부자진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풀어지네요. 아유, 네. 예. 서울시의회 최연소 의원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 의원이 되셨는지. 저희 민주당에서 이제 청년비례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네. 도전을 했고요. 1차 서류, 또 2차 면접, 3차 공개 오디션을 거쳐서 1등을 하게 돼가지고 네, 비례 1번을 네, 1번. 받게 되었고 우리 서울 시민분들께서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뽑아주셔서 네,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노래방 가시면 어떻게 보아의 넘버원 부르시나요? 제가 얼굴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인데 네. 이게 잘 되는 상이에요. 관상이. 아우, 정말. 시작도 관상으로 들어가. 또 예언자이십니까? 네. 포부가 크신 분이라는 느낌을 받아서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의원이 되셨는데 시의원이 된 이후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전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시의원이 되고 나서는 일단 제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청년비례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뭐 발굴해내는 사업들을 좀 제시도 하고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뭐 청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조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센터도 방문해서 실제로 센터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직접 현장 가서 이제 목소리도 들어보고 예. 행정사무감사 때 푸드마켓 그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집행부에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부터 반영이 되어가지고 네, 종사자 직급 처우 개선도 하게 되었고요. 정말 대단하신데 네. 저희가 뒷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국정기고 하거든요. 밝혀낸 게 있으니까. 네, 복수 전공을 또 하셨더라고요. 복수 전공이에요? 사회복지학과까지 이렇게 원래는 무슨 하셨어요. 과셨는데요? 정치학과. 다 조사해 오셨네요. 다 조사합니다. 저희. 무섭습니다. 네,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아요. 저희 지금. 정치외교, 정치외교, 사회복지.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학과 정치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네. 또 제가 실제로 이제 복지 현장에서의 뭔가 그 다양한 분야별 이제 뭐 이렇게 복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가지고 온 또 조례는요. 네. 어떤 에피소드하고 연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네. 사실 이제 제가 청년활동지원센터를 그때 방문을 했을 때 네. 그 영케어러 그러니까 청년 당사자분을 간담회에서 만났었어요. 네. 직접 본인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런 사업이 정말 우리한테는 절실하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학업이나 그분들께 필요한 직업 연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간병비 지원이라든지 네, 뭐 간병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뭐 여러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심리 상담 서비스라든지 네. 그런 사업들을 이제 조례에 아예 명시를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자, 이 사업이 의원님이 하신 사업 중에서 정책 조례 중에서 제일 아주 중요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을 사는 시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시민들의 의견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런 입장이면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당장 경제 생활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그걸 포기하고 누군가를 부양해야 된다는 게 무겁게 다가올 것 같아요. 좌절이 클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 저의 노력에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어머니나 아버님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보살핌을 좀 더 받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책임감일 것 같긴 해요. 좀 무게감도 있게 들리고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는 드는 것 같아요. 사회 일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언을 받을 곳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좀 절실하게 막막함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부양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개인의 삶도 중요하고 요즘같이 이제 저출산인 시대에 좀 걸맞는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의도나 그런 게 취지에 부합이 되면은 당연히 좋다 생각하고요. 저희의 세금이 이제 그런 곳에 쓰인다면 언제든지 찬성하는 편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주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노인들 부양 안 하려 하거든요. 경제적인 지원이 뭐 단순히 뭐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지원금 50만 원 이런 식으로 뭔가 단발성으로 주는 거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들이 느끼는 거는 뭐 경제적으로 당장 돈이 얼마 부족해서 힘들다기보다는 내가 제대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고민이 더 클 것 같아서 돈을 얼마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 싶어요. 심리 상담이라든지 그런 멘탈적인 케어 부분까지도 같이 된다면 조금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분들 의견 외에도 제가 들은 바로는 나이 30에 이분이 직장도 이제 다니고 이제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주위에 가족도 없고 그래서 이 어머니를 간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어머니가 이분이 50대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와.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이는 50이 된 거예요. 결혼도 못 했겠네요. 결혼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런 분들이 바로 영케어러인데 이런 분들의 삶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그 가족 돌봄 청년 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이제 그 청년 당사자분이 패널로 나와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그 간병비가 간병비. 네, 간병인을 만약에 쓰게 많지가 되면 12만 원에서 15만 원 선 정도라고 해요. 1일. 24시간.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들고 맞아요. 간병비는 또 맞아요. 간병비대로 맞아요. 드는데 이 또 간병인이 또 쉬는 날이 있으셔요. 네. 그러면 그때는 또 제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직장을 결국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맞아. 아직 내 직업을 갖지 못한 그 청년들, 대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대학교를 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 중에도 벌써부터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내 진로 탐색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자꾸 사회적으로 뭔가 고립이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이 상승해서 심리 상담을 정말 받고 해야 싶어하는 돼요. 청년들이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4월 말까지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이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도 가족 돌봄 청년 그 지원 정책을 수립해서 이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진짜로 보건복지위에서 신경 써야 될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소라 의원의 조례 상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딱 이 조례를 판매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대로 챙겨보지 않으면 정말 시민들이 잘 모르는 또 지나치기 쉬운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네. 또 그분들을 지원하자라고 해서 반드시 제가 이 조례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영케어로 이렇게 약간 영어로 해서 어려운 것 같지만 네. 결국 청년 가족 돌봄 상황을 맞아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전 이거 너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어디선가 이렇게 본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조례의 네. 감각이 좀 느껴져서 네. 혹시 이게 전에도 있던 조례가 아닌가 싶어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최초입니다. 서울시가. 최초입니다. 네, 서울시가 우리는 최초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서 보고 이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 대본 보고 왔잖아요. 우리 대본 본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그 자치구와 협력해서 이제 실태 조사를 진행했던 적은 있었는데요. 예. 정말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실제로 지원하는 조례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할 때부터 이제 약속했던 공약 중 하나가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이 지원 조례를 내가 발의를 하겠다. 약속을 해서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발의해서 제정이 되었던 거죠. 이소라 의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용암 같은 게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거기에 따른 시선과 논리까지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뭐 칭찬이 쏟아지지만 의원님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판매가 시작됩니다. 이소라 의원님을 도와주실 쇼호스트 이동엽 씨입니다. 네. 자, 청년이 만든 청년을 위한 상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사각지대를 밝히는 촛불 같은 조례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요. 누구나 열광할 수 있는 혜택을 저희가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좋아요 선택 시 대한민국 복지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업그레이드 여러분들. 쑥쑥 박수 됩니다. 한번 쳐주셔야죠. 쑥쑥 됩니다. 네. 쑥쑥 네. 올라갑니다. 완판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100%가 아니라 1000% 할 거라고 이 생각합니다. 과장 광고거든요. 바로 잡혀갑니다. 힘이 걸려요. 너무 과장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판매할 우리 상품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판매할 조례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돌봄 청년의 경우에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침으로써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또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도 연결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가족돌봄 청년들은 이를 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거나 기존의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자임에도 행정 정보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개인 사정을 노출하기 꺼리는 경우가 또한 많아서요. 이들에 대한 지원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 서울시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가 발의한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 가족돌봄 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의 생활을 안정시키자 하는 게 그 목표입니다. 독특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례 제정은 저희 서울시에서도 가족 부양과 돌봄을 개인 문제가 아닌 그 사회적 과제로 인식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게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됩니다. 네. 그럼 어떤 분들이 특히 혜택을 많이 받을까요? 장애, 또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정작 본인의 학업, 또 뭐 생계,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파악하고 그에 맞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 완판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핵심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나서는 청년이 만든 조례입니다. 자, 이제 상품 소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버튼을 누를 준비 중인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빨리 구매 버튼 열심히 눌러주시고요. 네. 완판될 수 있도록. 네. 완판! 파이팅! 완판됐습니다! 아니 지금 완판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렇게 해야 돼. 기분 좋게 해줘야죠. 아니 의원님이 한번 샤우팅 한번 하시면 샤우팅이요? 예. 어떻게 샤우팅을 할까요? 청년을 위한 뭐 아까 그 청년 조례 저 이소라 청년이 만든 청년을 위한 조례입니다. 빨리 구매 버튼 눌러주시고요. 완판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자 여기까지 패기 있게 네. 청년답게 상품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게 뭐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만족하다고 말씀하신 시의원님 이렇게 뻔뻔한 분은 처음이에요. 최초입니다, 최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샤우팅을 한 번 더 세게 외칠 걸 그랬었는데. 지금 했잖아요. 네. 한번 해보자. 아니,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청년들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제대로 못 냅니다. 왜냐? 시간이 없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의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서울 시민분들께서 판매를 해주셔야 우리 서울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라 의원의 조례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시는지? 일단 첫째 훌륭해요. 어떤 면이냐면 사각을 보는 그 시선은 사실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객관적인 산에 올라야 저는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편견을 깨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우렁찰 수 있나 얼마나 그 조례를 가지고 열심히 웅변을 하고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 의원님의 그 어떤 뭐랄까 패기, 열정 그리고 의지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완판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만 하시는데 너무 잠깐 박수 칠 때가 아니라 칭찬만 하시는데 솔직히 이런 조례에서 이런 안은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건 없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약간 동떨어진 안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서울시 안에도 우리가 치매 가족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치매라고 제한을 해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집안의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이 가족들에게는 그게 청년이고 중년이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조례들이 청년을 넘어서 중년에게까지도 이렇게 조금 확장될 수 있는 포괄적 조례를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딱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청년들, 젊은 청년들에게 효자, 효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삶이 이렇게 된 것뿐인데 왜 날 이렇게 부르지? 그간 많이 힘드셨구나. 효자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효자입니다. 네. 많이 들었는데 국민 효자. 실제 효자고요. 네. 아니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청년 당사자분은 내가 선택해서 가족 돌봄 청년이 된 게 아닌데 자꾸 너 효녀다, 너 진짜 너무 장하다 막 이렇게 얘기 듣는 것조차도 스트레스라고 싫어, 하더라고요. 싫어. 그 말 들으면 왜냐면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왠지 되죠. 그것보다는 이 사회가 이 돌봄에 무게를 줄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사회적 책임이 정말 크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소라 의원의 서울특별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살펴봤습니다. 강조하실 게 있으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서울 시민분들께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 예산이 총 올해 47조 원가량 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분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매의 눈으로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저희 서울시 의회에도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서울시 의원들이 정말 서울시의 예산을 또 서울시의 정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 이소라 청년비례 서울시 의원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이소라 의원의 서울특별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서울 라이커머스 10일 너튜브에 들어가셔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처럼 앞으로도 멋진 의정 활동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매의 눈으로 말씀하신 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